부동산 기본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계약을 해지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게 계약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을 한 이후에는 이제 계약을 소멸시키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면 이거 나 계약 잘못한 거 아니야? 상황이 변해서 마음이 변해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서 아니 와이프가 반대해서 엄마가 반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그런 사유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한 이후에 이 계약을 과연 해제시킬 수 있는가, 해제할 수 있는가, 소멸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쉽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계약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방법,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한다면 소멸시키고 할 것도 없죠. 자동으로 소멸이 되니까. 물론 계약 시에 주었던 계약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목적물, 내가 어떤 토지를 사는지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 이 목적물, 그 다음에 대금, 이 금액은 얼마로 하는지 이러한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중요 부분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야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 목적물, 대금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없었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의 불성립을 주장해서 우리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게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두 번째 방법, 착오, 사기, 불공정한 계약을 주장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착오, 사기, 불공정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켜서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경우 없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고의로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궁박, 경솔, 무경험, 나의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폭리를 취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만들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데 이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취소하고 지금은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취소는 계약 성립 과정에 흠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해제라는 것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어떤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으로 이제 취소와 해제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해제라는 용어와 해지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또 구별되어야 되는 개념인데, 해제라는 것은 매매계약처럼 1회 이행으로 끝나는 이런 일시적인 계약의 경우 이제 과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서 해지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처럼 이행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중간에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이 해지된 시점 이후 미래를 향해서 이행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이냐 아니면 계속적 계약이냐에 따라서 일시적 계약인 경우 해제, 계속적 계약인 경우 해지라는 이런 용어로 좀 구별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소멸시키는 네 번째 방법으로 약정 해제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미리 해제 사유를 약정을 해 놓으면 해제권이 유보되어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경우, 매수인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다시 돌려준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해 놓으면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약정은 다양한 약정이 가능해요. 건축 허가를 전제로 계약이 유지된다거나, 와이프가 허락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거나, 뭔가 계약이 해제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특약으로 해제권을 유보시켜 놓아야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러한 약정 해제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다섯 번째 방법은 임의 해제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임의 해제에 의한 계약의 소멸은 해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계약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임의 해제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쌍방 누구든지 임의로 계약금 포기하는 대신 이 계약에서 빠져나오겠다, 이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요건은 계약금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금이 전액 지불되거나 아니면 지불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요건은 해제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중도금 지급 등 쌍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임의 해제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은 포기를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임의 해제를 한다라고 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는 방법으로 이제 임의 해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계약을 지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의 해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임의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계약 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무래도 매도인이 계약을 임의 해제 방법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더라도 이거 아무래도 해제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든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중도금을 납부해버려서, 이거는 날짜가 되기 전이라도 그냥 그쪽 계좌로 중도금입니다 그러고 납부를 해버리면
임의 해제의 방법으로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계약을 소멸시키는 여섯 번째 방법으로 배째라 이런 것 같아요. 불이행했을 때 이행 지체, 이행 거절, 이행 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때 매도인이 선택적으로 이제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를 이제 법정 해제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매도인이 청구해서 자신의 손해를 직접 입증해서 배상금을 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조항을 특약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규정인데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의 과정에서 법정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물론 계약금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은 있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합의 해제라는 방법인데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종전의 계약을 없애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합의 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합의만 잘 되면 계약금의 일부를 건질 수도 있고 혹여 천사 같은 매도인을 만났다면 계약금을 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읍소라도 해서 합의를 시도를 해서 계약금의 경우에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라도 좀 건질 수 있다라면은 그게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나마 계약금을 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의 해제라는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합의만 잘 된다면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합의 해제의 방법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일곱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후에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취소시키거나 해제하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의 불성립 주장, 착오, 사기,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주장, 약정 해제, 특약을 통한 약정 해제의 방법, 또 해약금 내고 임의 해제하는 방법, 또 법정 해제, 불이행해서 법정 해제 받는 방법, 읍소라도 해서 합의 해제하는 방법, 이렇게 7가지 방법을 받고 결국 계약 잘못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는 기본이고 때로는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부동산 기본 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놓는다면 우리가 특약으로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해서 아무런 손해 없이 이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계약 해제에 관한 이제 다양한 케이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디아 TV 부동산 스터디였습니다.